이제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될 만큼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15년 KBS에서 방영했던 다큐 공감 104회 코리안 컵밥 미국 유타를 사로잡다 편의 일부입니다. 미국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 3명이 의기투합해 노량진 컵밥에 착안한 푸드트럭을 창업했고 꽤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이야기였는데요. 당시에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브랜드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미국 유타에서 시작한 그들은 이제 미국 전역에 36개, 동남아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은 현재도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다만 이는 마케팅에 가깝고 대부분의 지점은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아직 미국의 전국적 브랜드라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기업입니다. 2019년까지 연매출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8억 수준으로 성장했고 이젠 200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미국의 헤지펀드 운영사에서 일하던 재미교포 권덕 씨가 합류하면서 그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게 됩니다. 미국 유타주의 지역 언론들은 이러한 컵밥 브랜드에 꽤 관심을 보이는데요. 마치 자신들의 주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애정을 갖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유타주 지역 언론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어느 유타 레스토랑이 한 개의 푸드트럭에서 글로벌한 존재로 성장한 방법. 권덕 씨는 뉴욕에서 투자은행 업무를 그만두고 자주 가던 유타 소재 푸드트럭에서 일한다. 음식과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인연을 맺게 된 유일한 음식일 겁니다. 그의 푸드트럭은 한국식 바베큐를 전문으로 하는 컵밥이다. 컵밥이라는 이름은 컵과 한국어 밥의 합성어다. 컵밥 트럭이 등장했던 2013년 당시 처음 접하게 됐죠. 저는 컵밥 트럭을 고객으로서 먼저 알게 되었고 곧장 컵밥의 열렬한 팬이 되어 매주 가곤 했습니다. 11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권 씨는 한국과 미국 문화에 대해 상당히 이해도가 높다며 컵밥을 처음 접했을 때 전국적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다. 7년 동안 뉴욕 금융계의 번잡함 속에 있었던 권 씨는 새로운 시도에 목말랐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찾는 와중에 문득 컵밥이 떠올랐다. 저는 그래 컵밥 전국적으로 해봐야겠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단골로 지내다 알게 된 컵밥 오너 송정훈 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권 씨와 송 씨가 만났을 때 당시 컵밥은 10개의 매장이 있는 지역 비즈니스로까지 성장한 상태였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진정한 기업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고 기반을 다졌으며 회사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은행가로서의 경험을 통해 권 씨는 컵밥과 같은 규모의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그는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고수입을 주는 지금의 직업을 떠나는 것을 포함해 고민할 것이 많았다. 뉴욕에서 인베스터로 활동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뉴욕의 헤지펀드엔 엄청난 부자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한식 컨셉을 가지고 국민적 퀵서비스 레스토랑 브랜드로 탈바꿈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죠. 1년의 논의 끝에 권 씨는 공식적으로 송 씨의 컵밥에 합류해 현재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컵밥은 현재 유타, 아이다호, 애리조나, 콜로라도, 네바다, 오클라호마 등 미국 내 36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는 10개 이상의 컵밥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송 씨는 자신의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정적이고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장과 확장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 씨는 또한 강력한 고객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그 뿌리에 충실하려고도 노력한다 말한다. 공연장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기업 문화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모든 리더와 매니저 그리고 컵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업 문화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 씨가 말하는 문화는 송 씨의 열정과 뛰어난 고객 서비스에 대한 헌신이다. 이는 처음에 권 씨를 컵밥으로 이끌었던 요소이기도 하다. 이 미친 트럭에 동양인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선했죠. 그는 컵밥의 초창기 다른 푸드트럭의 긴 줄과 다르게 컵밥 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말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송 씨는 고함을 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참고로 그의 전직은 브레이크 댄서였다. 그리고 그의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열정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열정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집중은 더 많은 비즈니스를 유치할 수 있는 수단만은 아니었다. 이는 또한 아시아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시아 레스토랑은 음식은 좋지만 서비스가 좋지 않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일 뿐입니다. 송 대표는 그것을 완전히 깨고 싶었던 거죠.
이제 컵밥은 에너지, 시끄러움, 조금은 미친 것의 이미지다. 그들은 새로운 고객에게 추가 재료 또는 무료 전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최상위 고객 서비스를 강조한다. 모든 개별 매장에서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컵밥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일부 국제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도 권 씨는 컵밥이 현재 미국 확장을 계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와 송 씨는 사람들에게 컵밥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항상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들은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얻고 있는 리얼리티쇼 샤크탱크에도 출연한다. 확장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 씨는 컵밥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유타 고객들에게 영원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시작하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고 모든 곳에 모든 고객에게 감사하고 특히 우리가 시작하게 된 고향인 유타에 매우 감사합니다. 해외에선 K-팝만큼이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져가는 게 K-푸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농수산물 수출은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통상 국가 이미지는 해당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제품과 상품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가 이미지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국가 이미지가 상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는데요. 여기에 식품 분야는 안정성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아무튼 컵밥의 진행 중인 성공 스토리는 이러한 상승된 한국 이미지에 더해 미국 내 한국 대중문화 유행에 덕도 봤다는 생각입니다. 뭐 인생은 타이밍이라 했던가요? 여기에 음식이 빨리 나오는 푸드트럭 중에서도 넘사벽에 믿기지 않는 속도로 나오는 음식. 30초 전략이라고 해서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다른 트럭들은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지극히 한국인스러운 빨리빨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나왔듯 흥과 정이 있는 모습들. 범을 받기 위해 한국말을 배우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브랜드 컵밥, 세계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는 패스트푸드 한식으로 한번 주목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